안녕하세요. 2023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오늘은 5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배임수중제죄. 자, 배임수중제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임죄 이제 뒷부분에 붙어 있는 죄인데, 판례가 되게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시험에 특히 이런 고난도 시험, 변호사 시험이나 법원행 시에 이 판례도 되게 어려운 판례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오답률도 높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임 수중제죄라는 것이 그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등한시해서 좀 보는 것 같아요. 배임죄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그 뒷부분에 붙어 있는 죄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요? 듬성듬성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오답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과거 시험 준비를 할 때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꼼꼼히 봐야 돼요. 지문 하나하나를. 그래서 최근에 또 중요한 판례도 또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요 2번, 3번 뭐 이런 판례들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지문, 3번 지문 그래서 하나하나 좀 오늘은 해설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임 수중제죄 한번 보면, 자, 배임 수중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임 수재자가 배임 증제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제자에게 반환했어. 자, 배임 증제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반환했어요. 가지고 있다 바로 반환한 거예요.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 수익에 불과한 그 재물에 대한 몰수나 가액의 추징은 배임 수재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된다? 아니죠. 필요적 몰수 추징인데 이 배임 수재자 같은 경우에 배임 수재자가 증제자한테 그대로 반환, 이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대로 반환을 했다면 이거를 굳이 수재자한테 몰수 추징할 필요 없잖아요. 수재자가 증제자한테 그대로 반환을 했다면 그대로 증제자, 결국은 이거는 증제자를 대상으로 해서 몰수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몰수가 안 되면 가액을 추징하고. 아시겠나요? 함정이에요. 그대로 반환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증제자가 반환했다.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배임 수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배임 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유한 금품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즉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 외, 이게 불가분적으로 엮여 있다면 우리 판례는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어요. 이거 가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거는 부정한 청탁이고 어떤 거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나눌 수 없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걸로 하나로 묶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답이 그러고 보니까 1번이 벌써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1번. 그죠? 답은 좀 싱겁게 나왔네요. 다음 3번. 배임 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대. 이게 우리 조문에 이렇게 나왔죠.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조문에 우리가 나왔어요. 형법 조문이 개정되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맞는 지문이다. 조문 문제입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4번 지문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증제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카드를 교부하다 이를 소지하면서 언제든지 위 현금 카드를 이용하여 예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면 예금된 돈을 제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돈이 입금된 계좌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카드를 받은 거예요. 이 현금 카드가 있으면 이 계좌에서 나는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내 손에 쥐지 않았지만 이 현금 카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 손에 이 돈을 쥘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예금 카드를 준 경우도 배임 수재죄의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맞아요. 다음 5번. 공동의 사기범 행위로 인하여 얻은 돈을, 자, 둘 다 사기 공동정범이에요. 사기의 공동정범. 사기의 공동정범들이 이 공범자끼리 자기가 사기 편취를 해서
얻은 뭐 이래서 1,000만 원을 편취했어요. 그거를 공범자끼리 서로 수수한 행위, 내부적으로 수수한 행위. 이거 뭐죠? 공동정범들 사이에 그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게 내부적인 분배행위죠. 그냥 1,000만 원 편취해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분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따로 배임 수중죄죄가 성립된다? 아니죠. 그냥 사기 범행에 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행위지 이게 뭐 서로에 대한 배임 수재, 배임 증제 이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질문이. 답은 싱겁네요. 1번이 답이 되네요. 1번이. 그래서 이건 뭐죠? 수재자가 증제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제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제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이걸 맞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2번 요거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전체를 다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요거 쭉 내려가시면 여기 이 조문이 새로 생겼죠. 357조 1항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제3자도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예금된 돈을 취득한 걸로 봐야죠. 현금 카드를 가지고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동의 사기 범행을 통해서 편취한 재물 이거를 서로 나눠 가진 거. 내부적 분담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내부적 분담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서로 간의 배임 수중죄죄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판례가 뭐 특히 이 배임 수재죄에서 제3자의 포함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어쨌든 결론 중심으로 이 배임 수중죄죄 관련된 판례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아마 잠깐만요. 내일 또 보셔야 될 문제를 보면 그렇죠. 공범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요거는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배임 수중죄죄에 대한 내용. 여기서 제3자가 누구냐? 이 제3자가 어떤 사람이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요 문제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